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메모하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제가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특징,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유형이 있는데요. 어떤 유형이냐 하면은 멍 때리기입니다. 글을 쓰라고 하고 생각을 좀 해봐 했더니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지 마는지 멍 때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때로는 연필을 세워서 멍 때리고 때로는 막 지우개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지우개를 막 뜯고. 도대체 아이들은 왜 이럴까요?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써봐. 멍 때리지 말고 무조건 써봐. 써보면은 풀리게 되어 있어. 써보면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그런데 아이들은 쉽게 써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이거 썼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좀 정리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죠. 저는 이 메모하기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메모하는 거잖아요. 정리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무 말이나 낙서하듯이 너가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막 써나가면 돼 하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것, 아무 말 잔치 메모를 하도록 해라 입니다. 메모가 우리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메모는 그냥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잘 쓸 필요 없다. 그냥 무조건 떠오르는 것을 써라. 그리고 의문사항도 쓰고 누가 말한 것도 쓰고 선생님이 말한 것도 쓰고 무조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잔치를 막 이 메모 안에 펼쳐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차 작업의 메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수업 시간에 이제 노트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노트 바로 어떤 노트냐? 스프링 노트입니다. 스프링 노트. 우리 아이들 노트 찍고 하면 지저분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스프링 노트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찢을 수 있는, 쉽게 찢을 수 있는 스프링 노트를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한 장을 찢으라고 해요. 일단 한 장 찍고 이거는 메모용입니다. 메모용. 생각을 확장시키기 위한 아무 말 잔치 메모용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막 아무 얘기나 막 쓰는 거예요. 중요하다 싶은 거 그냥 쓰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막 생각하고 정돈하려 하지 말고 그 정도는 다음에 몫이다. 일단은 무조건 써라. 그리고 내가 안 풀리는 부분까지, 문제까지, 질문까지, 떠오르는 것까지 무조건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은 그 쓴 내용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가 힘든 거지? 요거를 좀 어떻게 변형시켜 볼까?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지? 해서 그 다음은 이제 2차 정리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아무 말 잔치 메모를 활용해서 2차 정돈하기 그 작업에서는 이제 깔끔하게 이제 글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무 말 잔치에서 막 이걸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거기에서는 그냥 막 정말 낙서하듯이 쓰고 순서도 한번 1, 2, 3, 4 이렇게 막 번호도 매겨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2차 단계에서 정리하고 어떤 글을 완성품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메모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메모하는 이유. 잊지 않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냥 확 날아가 버릴까봐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갑자기 또 그때 그거 좋은 생각했는데 그거 뭐였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메모해 두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절대 메모하면서 완벽하게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죠. 일단은 적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2차적으로 할 일, 그때 생각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기억력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에
60%는 1시간 안에 슈리릭 사라져 버리는 게 바로 인간 두뇌의 한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메모를 생활화하고 습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기록하라. 기록하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 잊어버려도 되고 막 계속 끝까지 막 기억하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기록해 뒀으니까, 예, 메모해 뒀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무언가에 집중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방송작가 시절, 예, 방송작가 시절에는 정말 무한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데일리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거리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예, 뭐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뭐 신문 안에서 세상의 정보를 통해서 뭐 SNS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뭐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뭐 다양하게 있지만 뭐 산책을 하면서 때로는 어딘가를 걸어가면서 예, 서점에 가가지고 뭐 좋은 어떤 요즘의 베스트셀러 흐름을 보면서 뭐 간판 문구들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저는 항상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늘 생활에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다? 바로 메모하기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자그마한 수첩을 가지고 다녔어요. 예, 보통 이제 우리 기자분들 취재 수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수첩들 가지고 다니고 수첩 그리고 예, 볼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예, 나만의 화법으로 나만의 기호로 만들어서 그걸 다 일일이 다 쓸 수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만의 기호화를 만드는 거예요. 메모에 있어서도 중요 포인트, 기호화, 키워드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예, 뭐 서점을 가든 무슨 책을 읽든 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든 무엇을 보든 늘 관찰하고 발견한 것들을 메모해 왔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수첩을 가지고 다니다가 또 이게 변화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보다는 뭔가를 또 막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해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내가 이것들을 기록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제가 이제 또 카메라를 또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너무 큰 카메라는 또 들고 다니기에 어려움이 크니까 자그마한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그때부터는 좀 쉬워졌죠. 내가 보인 것들 찍고 예, 그리고 나서 찍고 집에 와서 나중에는 예, 2차 작업 정리하기에 들어갑니다. 이 그림을 보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보였던 것이 나중에는 사진 보고 내가 왜 이 사진을 찍었지? 해서 또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2차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내가 바라본 것은 이것이다. 해서 그런 식으로 예, 어떤 글쓰기의 자료들을 챙겨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너무 좋아졌죠. 스마트폰 안에다가 카메라 기능 있죠. 예, 굳이 뭐 카메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이제 스마트폰 내서 자유롭게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때로는 예, 스마트폰 안에 또 메모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메모장은 또 막 업데이트되고 여러 가지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하는 게 카톡 나에게 대화하기, 나에게 대화하기에다가 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 예, 어떤 생각들, 예, 그냥 무조건 막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예, 정리하는 거는 2차 작업으로 나중에 예, 정리용 노트에다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리를 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메모를 하면은 좋은 게 어떤 게 있냐 하면은요, 시간을 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좀 시간을 관리하는 아이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다 하면은 저는 아이들에게 메모를 생활화하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메모하기 연습으로 좋은 것이 예, 하루의 계획을 세워나가게 하는 거죠. 예, 뭐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예, 자기 이제 뭐 컴퓨터 앞에 붙인다거나 책상 앞에 붙인다거나 하나하나 메모하기 먼저 하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 가장 빠르게 처리해야 할 일, 천천히 해도 되는 일, 오늘 안에 해 나가야 할 일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게끔 이런 식으로 예, 메모를 활용해도 좋고요. 유튜브 영상 인터뷰에서 예, 서울대 보낸 어머니, 삼형제 보낸 어머니 그 인터뷰 영상을 봤을 때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아이들에게 작은 포켓용 수첩을 사서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어렵다, 잘 외워지지 않는다 하는 내용들을 또 기록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늘 수첩을 보면서 그게 일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되니까 때로 뭐 산책하면서든 아니면 어디 가면서든 뭐 버스 타면서든 이렇게 수첩안을 바라다 보면은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서 이제 기억하게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로 해 나가게끔 도와줬다 하는 그 내용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좀 메모를 생활화하게끔 하면은 뭐 공부에 있어서도 앞서서 얘기했던 어떤 서울대 보낸 어머니 사례에서는 공부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또한 글쓰기에 있어서도 이 아무말 잔치 메모의 효과, 1차적인 어떤 작업으로서는 아무말 잔치에서 출발하라. 그 이후에 나중에 그 메모를 통해서 쓸모 있는 메모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메모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그 메모 도구가 늘 곁에 있어야 되겠죠. 내 곁에. 저 또한 취재 수첩 이렇게 작은 수첩들을 늘 가지고 다녔고, 그렇듯이 늘 가지고 다녀야 돼요. 도구들을 어떤 작은 수첩이 됐든 볼펜이 됐든 연필이 됐든.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우리 초등학생들 이렇게 오는 친구들 보면은 필통을 준비하지 않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연필을 가지고 오지 않은 친구들. 오늘 왜 가지고 오지 않았어? 학교에 놔두고 왔어요. 그냥 연필이랑 지우개, 필통 안에 있는 그 도구들은 학교에다가 그냥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친숙하게 늘 어디에서든, 우리가 늘 뭐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막 떠오르고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때가 툭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어떤 노트라든가 필기 도구 늘 좀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뭐 가지고 다니는 게 좀 힘들다 하면은 학교용을 따로 두더라도 그러면은 자그마한 필통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 가지고 나에게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해서 순간순간 떠오를 때마다 순간순간 쓰고 싶을 때마다 반드시 그 시간만 공부하는 시간이야 해서 딱 정해둘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어떤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지금 공부하고 싶어졌네. 갑자기 무언가를 쓰고 싶어졌네. 그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늘 생활화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 챙겨두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구들에 있어서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취향이 있다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이제 문구점 쇼핑, 문구점 나들이 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한번 뭐 수첩이든 노트든 필기도구든 이렇게 고르게 하고 그것들을 좀 친숙하게끔 활용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또한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메모를 생활화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 같이 함께 해 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